264쪽 군집. 우와 뭐야 여기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네. 뭐야? 자, 군집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군집이라고 불렀어. 뭐라고? 개체군 개체군은 한 종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 당황. 여러 종이 지금까지 개체군 한 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개체군이 나온다고? 자, 한 종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개체군의 성질을 방금 얘기했어. 그래서 개체군에서는 개체군의 밀도, 생장 곡선, 생존 곡선, 생태 피라미드, 주기적 변동, 그리고 상호작용 이렇게 6가지의 특징들이 있었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 개체군. 자, 지금 할 건 군집이야. 군집은 여러 종이야. 그러니까 이 여러 종 안에서 조금 더 복잡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첫 번째, 군집의 구성. 군집은 여러 종의 생명체들이 있으니까 그 생명체들 안에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소비자는 다시 1차, 2차, 3차 뭐 최종 소비자도 있고, 그 다음 분해자도 있고. 됐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먹이 사슬,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를 먹고 이거 한 줄로 쭉 돼 있는 건 먹이 사슬이야.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간단한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 간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먹이 사슬과 간단한 먹이 사슬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거, 이게 뭐야? 먹이 그물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먹이 그물은 배웠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다른 표현으로 복잡한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얘기야. 복잡한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 오해하면 돼. 복잡한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은 안 써. 알겠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아니면 간단한 먹이 사슬, 복잡한 먹이 사슬. 그리고 이 먹이 그물은 안정하지. 왜?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얘 멸종했어? 죽었어? 딴 거 먹으면 되지. 삼겹살집에 갔는데 삼겹살이 없대. 목살 못 먹어. 근데 뷔페를 갔어. 죄송한데 오늘은 어떤 음식이 떨어졌어요. 네, 다른 거 먹을게요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거야. 더 안정한 거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더라? 안정해진다. 자, 그랬을 때, 자, 생태적 지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생태적 지위라는 건 우리가 레벨을 얘기해. 레벨. 영어로 에콜로지컬 레벨이라고 불러.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내가 뭘 먹고 뭘 먹히느냐에 따라서 먹이적 지위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적 지위라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먹이적 지위와 공간적 지위. 알겠죠? 자, 요 위에 잠깐 보면 이 수리수리 독수리,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야. 하나 이글스 때문에. 내가 작년에 하나를 손절을 했거든. 너무 빡쳐가지고. 자, 그래서 요 독수리를 보면 잘 보세요. 이 나무가 생산자잖아. 얘를 쥐가 먹어. 나무를 쥐가 먹어. 낙엽을 쥐가 먹고, 쥐를 독수리가 먹으면 이 독수리는 몇 차 소비자? 3차. 2차지. 2차. 왜 3차야? 얘가 1차, 얘가 2차잖아. 뭘 째려봐. 맞아요. 어디서 이거 확 그 다음 낙엽을 지렁이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먹히면 1차, 2차, 3차, 4차, 5차가 될 수도 있지. 또 1차, 2차, 3차, 4차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몇 차 소비자인지 소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더라. 독수리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먹는 거. 독수리를 먹는 사람은 뭐요? 사람 이제 먹는 먹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알았어요. 안 먹어봤어. 독수리가 최종 소비자. 여기서는 최종 소비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먹이적 지위와 공간적 지위가 있고,
먹이적 지위는 뭐를 먹고 뭐에게 먹히느냐 이런 것들. 공간 지위는 어디 사느냐, 뭐 물에 사느냐, 아니면 땅에 사느냐, 숲에 사느냐 이런 것들. 자, 그럼 군집을 구성하는 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라는 게 등장을 해. 이 종이 뭐였어? 같은 종을 개체군이라고 불렀었지. 첫 번째 우점종. 우점종. 그 생태계 내에서 가장 많은 종이 우점종. 가장 많은 거 우점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으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맞지. 두 번째 희소종 또는 희귀종. 드물게 존재하는 애들. 드물게 존재하는 애들. 그지? 이게 희소종이야. 세 번째 지표종. 예를 들어서 내가 지민이를 납치했어. 네? 뚝배기를 빡 때려가지고 기절했을 때 납치를 했어. 근데 지민이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딱 떠봤더니 창밖으로 뭐가 보여. 이만한. 캥거루가 뛰어다녀. 여기저기 게이드, 그치? 공짜로 어딜 간 거야? 호주. 그렇지. 왜? 캥거루는 어디에만 사니까? 호주에만 사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엔 지희 뚝배기를 때렸어. 기절했어. 깨보니까 밖에서 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렇지. 펭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요. 그럼 난 어디 있어? 나는 누구? 지금 여긴 어디? 남극. 성현이 뚝배기를 깼어. 깨면 안 되지. 깨면 큰일 나지. 성현이 뚝배기를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어. 그래서 눈을 떴더니 뭔가 으실으실 추워서 눈을 떴어. 쟤는 집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난 어디 눈을 딱 떴는데 아니 눈을 떴더니 코카콜라 그 북극곰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냄새를 맡고 있는 거지. 난 집에도 안. 그럼 난 어디? 북극. 북극. 그치? 이게 뭐야? 지표종.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지표종이라고 불러. 캥거루는 호주에만 살잖아. 오리너구리 호주에만 살아. 오리너구리 몰라? 제 가방에 달려. 호주에만 살아요. 호주에만 살아. 고라파도 고라파덕이 오리너구리 거기야. 그다음 실제로 있는 동물이야. 그리고 펭귄 남극에 살잖아. 펭귄이 있네. 수족관인가? 이러진 않잖아. 그치? 아쿠아리움인가? 이러진 않는다고. 물론 이제 서울에 가면 거기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펭귄이 있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쿠아리움에 왔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성현이는 북극. 그치? 이런 거. 특정한 환경에 사는 애들이 바로 뭐더라? 지표종. 마지막으로 핵심종. 이 새끼 없으면 이 생태계가 위험할 수 있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어떻게 되는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핵심종. 모든 우점종이 핵심종은 아니야. 핵심종은 우점종이 될 수도 있지만 우점종이 아닌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때를 밀어. 이렇게 박박 긁어 이렇게. 허리가 너무 됐죠? 자,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녀석들의 군집, 동물은 안 돼. 왜? 이 새끼들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그렇지? 그렇지.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뭐 있나, 먹을 거 있나, 뭐 놀 거 있나 막 기웃기웃댄단 말이야. 움직이니까 어렵고 식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지. 쥐놈의 새끼가 요거 뽑아다가 다른 데 심지 않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잖아. 그럼 식물의 군집을 조사할 때 우리가 형구, 방형구 뭐라고? 방형구. 방구 아니고 방형구. 반형구 아니야. 방형구야. 방형구. 뭐라고? 방형구. 뭐라고? 방형구. 자꾸 내가 대답을 유도하는 이유는 단어들이 친숙해지라고 대답을 유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아가리 묵념을 하고 있겠다라고 버티고 있어 봐잉. 나중에 가서 그 단어 기억 안 나니까. 뭐라고? 방형구. 자꾸 말을 그냥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그 단어가 익숙해진다잉. 그래서 이 방형구는 뭐냐면
방영. 아이 그만해 이씨. 특정한 면적을 내가 면적을 이렇게 지정을 해. 그리고 그거를 잘게 이렇게 쪼개. 저 위에 선생님 그려놓은 것처럼. 바둑. 바둑판처럼. 그렇지. 자, 그리고 한 칸 한 칸 한 칸에 얘들이 개체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산다면 얼마나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영구 안에 그 개체가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피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방영구법. 방영. 그럼 아까 밀도 얘기했지.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그러니까 이 방영구 안에 살고 있는 개체수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빈도는 빈도가 뭐예요? 빈도. 많이. 보통 출현 빈도. 그치? 출현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빈도라는 건 그거야. 빈도. 자주. 얼마나 자주. 근데 여기서 빈도라는 건 전체 방영구 수 중에서 그 생명체가 나타난 방영구의 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모든 곳에 다 자라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전체 방영구 수 중에서 특정한 곳에 개체들이 나타나는 그 방영구 수를 빈도. 나타나는 빈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나타나는 빈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그 다음 피도. 피도는 뭐예요? 피도. 점유하는 면적을 피도라고 불러. 점유 면적. 점유하는 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유하는 피도. 피도. 전체 면적 중에서 이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우리가 피도라고 불러. 알겠지? 자, 그러면 밀도, 빈도, 피도는 알았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뭐요? 상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내가 조사한 종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A종, B종, C종을 조사를 했어. 그러면 A의 상대 밀도는 A종의 밀도, B종의 밀도, C종의 밀도를 더한 값분의 A종의 밀도가 상대 밀도인 거야. 전체 종의 밀도의 총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를 우리가 상대 밀도라고 불러. 그럼 상대 빈도는 조사한 전체 종의 빈도의 총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상대 피도는 전체 종의 피도의 총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을 한 이유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함이고 안 곱해도 사실 의미는 없어요. 상관없어 저거는. 됐죠? 그래서 상대라는 것은 전체 합분의 부분을 우리가 상대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더라. 알겠지요? 상대. 됐지?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빈도를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중요치. 그래서 이 값이 가장 큰 친구, 중요치가 가장 큰 게 우점종. 됐더래요. 자, 밑에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 보시고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 군집의 종류. 이 군집의 종류는요, 어디야? 얘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육상군집과 육상군집, 육지상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 수생군집, 물속에 사는 거. 수상군집이라고 안 불러. 수생. 왜? 물속에 산다. 수생. 물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 육상은 육지 위에 산다. 육상과 수생식물 군집으로 나눠준다. 그럼 육상군집은요. 첫 번째,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사막에 사는 생명체들은 뭐 있어? 뭐 선인장, 아니면 낙타, 뭐 전갈 이런 것들이 있겠지. 사막에 사는 군집들이 있고 사막 군집. 근데 사막도 더운 사막이 있고 추운 사막이 있어. 그 추운 사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툰드라. 사하라 같은 소리야. 너의 죄를 도대체 사할 수가 없다. 툰드라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초원. 이건 풀밭. 어디 있어? 아프리카. 사바나 이런 거. 사바나.
이런 거 사바나 초원 이런 거 그리고 온대 초원 우리나라 대관령 이런 데 가면은 풀들이 이렇게 있는 거 초원 그 다음에 산림 삼림 아니에요? 삼림인데 그냥 우리가 발음상 산림 이렇게 불러주는데 아, 그런 거예요? 삼림. 삼림이 아니고 왜 삼림이었어요. 삼림 삼림. 산이 아니에요. 산림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삼림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게 지금 내가 국어 선생이요? 당연히 선생님이 자 그래서 얘들은 나무들이 숲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숲 아니면 이 나무들이 좀 큰 나무들이잖아 우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열대우림 같은 거 그치 뭔지 알지 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이 조금씩 어떻더라 다르더라. 자 그리고 이 산림의 층상 구조를 보면 요거 좀 중요해요. 잘 보세요. 높이에 따라서 사는 생명체가 조금씩 달라. 첫 번째 지중층 땅속 뭐 있어? 더지 두더지 렁이렁이 지렁이 개미는 땅속은 아니잖아. 세균. 그 세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태층 지중층 위에 선태층은 땅 표면 이게 이제 개미. 물론 땅 속에 개미가 흙을 통해서 저기 파고 집을 짓고 살긴 하지만 걔들이 활동하는 곳은 대부분 흙 표면이잖아. 선태층, 이끼 이런 녀석들이 선태층. 그리고 낮은 높이로 뭐 무당벌레 이런 것들 있지. 풀 위에 사는 애들. 진딧물. 진딧물 우리 침대 같은 데 있는 거. 진딧물 이런 것들 있지. 그런 녀석들은 초본층. 낮은 표면에 사는 풀 같은데. 그리고 관목층이라고 하는 게 나무 대략 한 2m 이하의 나무들 그러니까 쌤키보다 조금 더 작은 나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낮은 나무들 있어 하여튼 가로수는 좀 크잖아 큰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관목층이라고 하면 그 가로수 정도의 높이라고 보면 되기는 해 뭐 정의상 2m 정도인데 사실은 뭐 딱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나무인데 작으면 너는 관목층이고 크면 넌 관목층이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사람 뭐 1m 70 넘으면 사람이고 그거 안 넘으면 뭐 안 사람이고 뭐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다음 높이가 굉장히 큰 나무들 있지, 막 한 10m 이상 높은 나무들. 아까 얘기했던 이거, 그렇지? 그런 녀석들은 교목층이라고 불러, 교목층. 보통 열대우림 같은 데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관목층과 교목층 사이에 있는 게 아교목층. 여기서 아라는 뜻은 아라는 뜻이 뭐냐면 조금 작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sub이라고 불러.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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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하네. SUB sub. subway 할 때 그 sub. 왔어? 아이씨. 자, 이게 이제 육상군집이고요. 육상군집에서도 산림에서의 층상 구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막이나 초원은 의미가 없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지. 왜? 나무가 없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수생군집. 담수. 호수나 강 이런 데 사는 거. 그지? 뭐 지하수에는 거의 생명체가 살진 않아. 그 다음. 몰라. 그 다음 바다에 사는 쥐가 지하수에 살아? 그건 터널이잖아. 영화를 이상하게 봤네. 자, 해수. 바다에 사는 해수군집. 이렇게 나눠준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 군집의 분포입니다. 첫 번째 수평분포가 있어요. 뭐라고? 수평분포. 나무는 왜 안 따라와요 진짜?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지. 이 위도에 따라서 생명체들이 분포하는 게 수평분포야. 그러니까 보통은 저위도와 고위도 이런 식으로 중위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반면에 수직분포는 이건 높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라산 이런 데 가보면은 낮은 데는 잘 갔다 왔지? 한라산 안 갔어? 봤죠? 그러니까 낮은 데는 좀 잎이 넓고 따뜻한 데 사는 생물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식물의 종류들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추워지니까. 이런 게 수직 분포. 그래서 수평 분포는 위도, 수직 분포는 고도. 와. 알아.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군집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군집의 천이라 불러. 뭐라고? 천이 바뀌는 거. 그러면 종의 구성이 점점 바뀌는 건데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던 곳에 생명체가 서식을 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1차 천이라고 불러. 1차 천이. 불모지가 이제 생명체가 없는 그런 땅들. 아 진짜. 그래서 1차 천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 근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걸 건성천이라고 불러. 건성천이.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 네. 건성천이. 잡초. 건성한다 이게 아니고 마른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건성천이. 1차 초면 뭐? 1차 천이 안에도 건성천이가 있고 마른 땅에서 자라는 거. 그게 아니고 습성천이라고 해가지고 습지 같은 데서 자라는 거.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건성천이는 용암대지라든 같은 이런 건조한 곳에서 시작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합니다. 맨땅이지, 맨땅. 맨땅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내 동생 지의류가 등장을 해. 지의류. 이 새끼가 개척자요. 토양을 어떻게 해야 돼? 생명체가 살기 좋게끔 이렇게 조금 바꿔줘. 지의류. 왜 이래? 또는 이끼류. 재무 좋아. 자,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끼류들이 자라면서 영양분들을 땅에 공급하다 보니까 풀들이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지의류, 이끼류 이후에는 풀들이 무성한 시기가 와. 그게 이제 초본층 또는 초원 이렇게 불러주고 초원. 이 초원 이후에는 나무들이 자라네? 관목림. 아까 관목층이라고 했었지? 나무들이 자라는 시기 관목림. 이 숲을 림자 쓰는 거지, 이 이름은. 그 다음에 양수림. 왜냐면 이 관목림에서 자란 나무들 중에서 양지식물 좀 높이 자라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먼저 자라. 양지식물이. 왜? 양지식물의 이 종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볍거든. 그래서 멀리 빨리 퍼지는 거야. 그래서 양수림. 그럼 양수림들이 이렇게 높이 자라니까 그 밑에는 빛이 잘 도달해 안 도달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던 관목림이 죽고 음수림, 빛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음수림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림 사이사이에 음수림들이 존재하는 호남림. 섞여 있는. 그리고 이 호남림 이후에 뭐야? 얘들이 자라면서 양수림을, 호남림, 음수림들은 보통 이제 키가 크거든. 얘들이 중간중간에 작게 있다가 다 자라서 커버리면 양수림들이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그래서 음수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건성천이. 두 번째 습성천이는요, 연못이나 호수처럼 수분이 많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영양염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지 못했던 빈 영양호에 뭐가? 유기물질들이 막 들어오면서 플랑크톤이 많이 사는 뭐야? 부영양호. 여기서 부영양호라는 건 많다라는 거. 부하다. 영양분이 부하다. 그리고 거기에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끼들이 생기면서 이끼류, 습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이끼류 습원 이후에 뭐가? 초원. 풀들이 자란단 말이지. 초원. 그리고 그 풀들이 자라고 나면 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들, 관목림. 그지? 그 이후에 다시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똑같네. 똑같네. 어디부턴? 초원. 초원부터는 똑같아. 그게요. 네. 그래서 건성천이나 습성천이 둘 다 초원 이후는 어떻더라? 동일하더라.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동일이라서 어? 아닌가? 어디? 모두 동일. 그러니까 건성천이 이후 여기 초원부터는 동일하더라. 여기도 똑같잖아.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잘 살고 있었는데 산사태가 나. 또는 홍수 또는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어때? 얘들이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기존의 식물 군집이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다 죽어. 그럼 다시 뭐가 돼? 척박한 땅이 되겠지. 불모지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불모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아까 종자들이 날아간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이 죽기 전에 종자들을 퍼뜨려 놓고 나면 딱 다 죽은 뒤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종자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녀석부터 어디 갔어? 초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순서는 어떻더라? 똑같다. 그리고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더 어떻더라? 빠르게 진행이 된다. 됐습니까? 빠르다. 마지막 군집 안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군집 안에서도. 자, 첫 번째 뭐냐면 종간 경쟁입니다. 종간 경쟁. 종간 경쟁은요, 생태적 지위가 어떤 비슷한, 맞아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녀석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싸워. 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 네가 죽어 내가 죽어 막 이렇게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종간 경쟁을 한단 말이야. 종간 경쟁. 그러면 이 경쟁에 의해서 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이제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불러. 그래서 진 애들은 점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의 그래프인데 얘들을 따로 배양을 하면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니까 얘도 아까처럼 S자 곡선 얘도 S자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지. 얘 따로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따로 있을 때. 근데 이 두 개를 섞었더니 집신벌레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듯 하다가 줄어들어 버려. 그치? 애기 집신벌레는 이렇게 S자형으로 나타나고, 그치?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를 이겼다. 진짜 싸워요 그럼?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먹이를 두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처럼. 얘네는 집신벌레라고 해서 같은 종이 아니야. 서로 다른 종입니다.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 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여. 그래요? 그냥 애기 집신벌레라는 종이 있고 집신벌레라는 종이 따로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분서. 이건 뭐냐? 분서는 역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친구들이야. 얘도 비슷해. 알겠니? 그럼 비슷한 이 두 친구들이 아까는 경쟁을 했다면 이번에는 휴전. 싸우지 마. 대신 너는 저쪽 가서 그거 먹고 난 이쪽에서 이거 먹을게. 너는 낮에 활동할 거면 난 밤에 활동할게. 네가 그쪽에 살 거면 난 이쪽에 살게. 자기들의 어떤 생태적 지위를 나누는 거야. 겹치면 경쟁하게 되니까 먹이를 나누고 활동 시간을 나누고 서식지의 위치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지. 이게 분서. 그럼 분서는 따로 단독 배양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 없죠. 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A랑 B의 개체가 아까처럼 이렇게 생장 곡선에서 둘 다 S자형으로 똑같이 단독 배양한 것과 거의 어떻게 유사하게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분서. 알겠지?
자, 텃세랑은 달라. 텃세는 같은 종에서 밀어내는 거요. 그지? 그 다음에 분선은 서로 다른 종끼리 나누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따개비, A종의 따개비와 B종의 따개비가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위치를 나눠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B종 같은 경우는 A종을 제거해도 지가 사는 위치를 고수하는데 얘들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왜요? 얘들은 위치를 더, 얘들은 살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물에 가까운 곳에 사는 거고 얘들은 다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그러면 여기 그래 니들은 여기 살아,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경쟁을 피하는 거. 세 번째, 공생입니다. 공생은 서로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게 공생이야. 동갑. 다른 종이, 그지? 다른 종이. 이게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편리공생. 편리. 한쪽만 뭐 한다? 이득을 본다. 다른 쪽은 이득을 보질 않는다. 대표적인 빨판상어랑 거북이. 거북이 등껍질에 빨판상어가 붙어서 많이 이동을 하거든. 왜? 이 빨판상어가 지가 에너지를 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따개비, 혹등고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은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고 나머지 한쪽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상리공생은 서로 영향을 주는, 서로 이득을 보는 게 상리공생. 같이 사는 이유가 너도 이득 나도 이득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보세요. 요렇게 두 개체가 있는데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보다 하나가 올라가. A 또는 B 중에 하나만 올라가면 그건 뭐야? 편리공생이야. 왜? 도움을 받으니까 개체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A and B 둘 다 올라가면 뭐다? 상리공생이다. 공생을 하면 개체 수가 많아져요? 많아진지. 그러니까 이득을 받으니까. 이득을 받은 개체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득을 받은 한쪽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면, A 또는 B라고 써놓은 이유가 하나만 올라가면 편리공생, 둘 다 올라가면 상리공생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기생은 하나는 이득을 보지만 하나는 숙주생물은 손해를 보겠지. 그래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줄어드는 거. 올라가고 줄어드는 게 같이 존재하면 그건 기생. 맞니? 그래서 A가 올라가고 B가 줄어들 수도 있고 B가 올라가고 A가 줄어들 수도 있어. 올라가는 애는 기생을 하는 애, 내려가는 애는 기생을 당하는 애. 기생 당하는 걸 우리가 숙주라고 얘기를 해. 숙주. 숙주. 나물 아니고. 네. 그래서 해를 입는 애가 숙주, 해를 주는 애가 기생생물. 마지막, 먹고 먹히는, 아까 얘기했었지?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럼 포식자는 먹는 애, 피식자는 먹히는 애. 맞니? 자,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치? 물결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쓰라손이, 눈신토끼 이런 것들처럼. 기생이랑 달라. 기생은 같이 사는데 얘가 이익 보고 얘가 손해를 보는 거고, 얘들은 같이 살진 않지. 포식자, 피식자는. 그래서 요렇게 밑에 보면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A종과 B종을 같이 단독으로 배양했다가 혼합 배양했을 때 한 종이 줄어들면 경쟁, 종간 경쟁, 그치? 둘 다 변함이 없으면 분서. 하나가 올라가면 상리공생. 둘 다 편리공생. 참 미안. 하나가 올라가면, 둘 다 올라가면 상리공생.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면 기생.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포식과 피식. A가 피식이에요.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게 A고 밑에 있는 게 B라고 하면 요거? 피식자. A가 피식자. 얘가 많아지니까 얘가 많아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